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기차를 타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영상도 주관적인 제 의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는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대기아차,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같이 하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슈퍼카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레이싱 무대에서도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전 세계의 추세를 잘 따라가는 R&D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대로 대체적으로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또는 어깨를 완전히 나란히까지는 아니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동차의 브랜드죠. 자, 제가 중고차 장사를 9년 7개월째입니다. 저는 현대기아차를 사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현대기아차 덕분에 중고차 장사를 하고 있고 그 덕분에 밥을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자동차 업계들, 대부분의 자동차 업계들도 마찬가지지만 현기차를 통해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2010년에 중고차를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 손님들한테 이 차는 이게 안 좋습니다, 저 차는 저게 안 좋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사실상 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차를 좋아하는데 저는 정비성을 먼저 고려하다 보니까, 정비성을 좀 더 고려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단점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이 단점을 어떻게 커버했을까, 또는 이 단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하면서 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 차가 메리트가 있을까 없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현대 기아차의 그런 자동차 성격은 맞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맞지 않았던 건 사실상 엔진 미션의 내구성.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겠지만 예전에 솔직히 엔진 미션 내구성 매우 좋지 않았었어요. 맞죠? 잔고장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제가 2001년도부터 차를 가져다녔거든요. 그때가 제가 21살이에요. 21살 때부터 차를 가져다녔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경험과 또 뭐 자동차 업계 쪽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었고 많은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구성은 사실 좋지 않아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뭐 어떻게 자동차의 기술이 좋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도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의 이 내구성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대 기아 측에서 그걸 몰랐을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자동차를 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금 더 무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만든 거 니들 잘 어떻게 그냥 유지 보수하면서 별 탈 없이 그냥 잘 탔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타. 니들이 무슨 무슨 수입차를 타. 제 생각엔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무시하는 듯한 자동차의 품질을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되고 외국의 어떤 자료나 또 수입차들도 굉장히 많이 되고 투입이 돼서 일반 저 같은 서민들도 수입차를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차의 어떤 탄탄한 어떤 차대 셰시, 바디앤 셰시, 주행감, 안전성, 디자인, 이런 게 이제 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 중, 후반까지만 해도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아마 2006년 이후부터 조금씩 엔진의 내구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GDI 나오고 나서는 약간 주춤했지만 그 전에 헤드가스켓 잘 떴습니다. 현대기아차들. 그 다음에 그 타이밍벨트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타이밍 벨트도 잘 끊어졌어요. 잘 끊어지고 유리기어 잘 망가지고 헤드 변형 잘 되고 워터펌프 막 녹슬어가지고 워터펌프가 막 뭐 온도메다 수온 온도메다 올라가가지고 사실 헤드 작업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카센터에서도 헤드 작업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무기야 뭐 등속 조인트 굉장히 잘 나갔어요. 에어컨 컴프레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발전기 잘 나갔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단점은 사실은 부식이에요. 이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인데 차가 부식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물론 어떤 나라의 기본적인 기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건조한 나라에서는 사실 부식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고온 다습한 한국의 기후에서는 부식이 잘 되는 기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차 같은 경우는 부식이 안 됐어요. 거긴 더 섬나라잖아요. 더 섬나라인데 그만큼 더 내구성 있게 잘 만들었었죠. 근데 부식이 앞에 서브프레임, 앞뒤 서브프레임 다 썩어. 서브프레임을 지지하고 있는 인사이드 멤버 있죠. 이 피벗 볼트가 연결되는 부분 다 썩어버려요. 이 플로우 패널이 막 다 썩어. 트렁크 플로우 패널, 이 서브프레임들 다 썩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자동차가 부식이 돼가지고 썩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 이건 잘못 만들어진 거죠. 이건 소비자를 무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똑똑해지고 수입차의 물량들이 대거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구형 YF 소나타, 그 다음에 구형 K5까지는 부식이 있습니다. 서브프레임 부식이 분명히 있고요. 차대 부식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막 녹이 슬어가지고 이게 막 정말 과자 부스러기처럼 떨어질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TG를 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 외부 도장 같은 부분이나 휠 하우스 철판 부식돼가지고 과사처럼 떨어지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현대기아차가 잘못 만든 거죠. 그리고 노조, 우리 뭐 더 잘 아시죠? 돈은 돈대로 많이 받아가는데 일은 일대로 안 하고 맨날 파업하고 돈 올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품질을 좋게 만들든지 조립 분량이 없이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좀 한몫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조립의 마감 상태나 품질의 상태가 좀 더 좋아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듯이 부품의 어떤 품질 상태는 사실상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제조의 단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제조 단가를 가면 갈수록 1차, 2차 뭐 하청 업체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 원가를 낮춰요. 그런데 원가를 낮추는 거에도 기본적인 이 마지노선이 있을까? 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계치 이상으로 원가 절감을 하라라고 하니까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상태의 품질의 부품을 납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부품은 수출하는 차량한테 쓰고 어느 정도의 규정값이나 기준값이 조금 틀어지는 부품들, 이런 부품들 내수용으로 쓰는 거 알고 있어요. 사실 피스톤 같은 거, 피스톤 링구, 그 다음에 메탈 베어링 알고 있어요. 실린더 알고 있어요. 정말 규정값에 딱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수출차에 쓰는 거, 그리고 규정값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들, 그런 거 다 내수시장으로 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베타 테스트를 신차를 만들어서 베타 테스트를 자국 국민에게, 한국 국민에게 하잖아요.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요. 일정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수출형 차들과 별반 차이가 없게 똑같은 품질의 우수한 품질의 자동차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차이를 두는 건 사실이고, 어떤 AS가 사실은 잘 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현대기아차 AS 잘 돼요. 하지만 중대한 결함이 있었을 때 환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를 겪은 차주들은 굉장히 분통상하겠죠. 굉장히 분하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기아차를 탈 수밖에 없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를 샀을 때 서비스가 가장 잘 돼요. 제가 중고차를 하고 있지만 AS가 남은 차들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르노 삼성이나 쉐보레, 쌍용은 엔진 미션, 그 다음에 소모품, 이 AS 보증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 보증 기간이 짧아지고 보증의 품목도 줄어들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현대기아는 그렇지 않아요. 다 해줍니다. 엔진 미션 5년에 10만, 예를 들어서 소모품성 부품 3년에 6만, 5년에 10만, 주인이 바뀌어도 해줘요. 사실 이런 부분이 감동까지는 아닌데 다른 여타의 브랜드들과 차별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만족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부품 가격 저렴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자동차 어떤 브랜드, 우리가 국내에 있는 브랜드에 비해서 사실 부품 가격이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엔진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품들 같은 경우는 제조 단가가 비싸고 당연히 부품 가격도 비쌉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타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부품의 수급이 빨라요. 왜냐면 차가 많이 팔렸으니까. 이 현대기아차가 많이 팔렸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모든 게 저변 확대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어딜 가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빠르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너도 나도 부품 대리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가면 부품의 재고 물량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하루 이틀이면 금방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수리비, 부품을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수리비가 저렴해요. 재생 부품, 비품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수리비가 저렴하게 되는 거죠. 디자인, 주행감, 안전성 이런 거는 사실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수입차를 따라갈 수 없어요. 수입차가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 걸로 좋게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면 브랜드의 밸류 자체가 낮은데 그렇게 높지 않은데 사람들이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독일차처럼 어떤 탄탄한 주행 성능, 정말 탄탄한 셰시, 안전성, 그 다음에 고성능을 추구하는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두세 번 어떤 특정 구간에서 그런 발군의 능력들이 발생되는 거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타고 다니는 70km, 80km, 100km에서는 사실상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다 수입차 타보고 수입차로 조져보고 수리도 해보고 했지만 물론 일정 부분 주행을 할 때 약간의 차이가 느끼는 건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매 순간마다 그런 좋은 느낌을 가지고 그 차를 탈 필요성은 없는 거죠. 고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별도의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차를 탈 이유는 대중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좀 더 좋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죠.
사실상 뭐 고속주행이라든지 고속 코너링이나 아니면 정말 칼 같은 뭐 브레이킹 성능이나 아니면 뭐 풀타임 4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정말 자동차가 달리는 데 있어서 정말 쫄깃하고 안전하고 재미있는 어떤 드라이빙을 느끼는 건 그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뭐 160km에서 200km 이상의 속도를 냈을 때 그런 탄탄한 주행감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에서 그렇게 달릴 일도 없고 그렇게 달린다 하더라도 10초, 20초예요. 10초, 20초. 30초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차들도 많고 도로도 좁고 1분 동안 200km를 달릴 만한 도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조건도 그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달리면서까지 내가 유지비를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현기차가 잘 알아서 그런 부분을 좀 자동차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정비소에서 정비를 하거나 뭐 수리를 할 때도 현대기아차 그리고 뭐 르노 삼성 뭐 쉐보레 쌍용차 두 개 이게 다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빨리 갖다 주고 제일 수리비가 적게 드는 건 현대기아차예요. 사실 쉐보레, 르노 삼성 늦게 갖다 줘요. 부품 대리점도 많이 없습니다. 부품의 재고도 많지가 않아요. 부품값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로를 똑같은 어떤 주행으로 달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차들이 더 높은 그레이드의 차는 아닌데 왜 우리는 돈을 더 줘야 되고 더 늦게 기다려야 되고 수리가 더 오래 걸려야 되는지, 그리고 정비하시는 분들도 싫어요. 부품 가격 비싸고 수리하기가 까다로우니까 현대기아차를 좀 더 선호하는 거죠. 이 자동차 업체 분들도 야, 현대기아차가 짱이야. 그냥 70% 이상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앞서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상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뭐 독일 차들, 일본 차, 뭐 영국 차, 뭐 프랑스 차, 뭐 이탈리아 차, 나름대로의 그런 좋은 점도 있고 한국보다 차를 더 잘 만드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가면 빈정상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타고 다니는 도로의 환경과 주행은 똑같은데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뭐 저 같아도 정말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새 차를 사시고, 나는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자동차를 모른다 그러면 되도록 처음에는 현대기아차를 사셔서 경험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대중들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한 그런 고성능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냥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해야 돼요. 가장 그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기아차가 안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디자인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옵션 좋고 차 크고 승차감도 좋고 잘 만들잖아요. 지금은 좀 더 잘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식이 됐으니까 뭐 내구성도 떨어지고 하겠지만 뭐 일정 부분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의 것들은 항상 늘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기차를 타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겠죠. 그래서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기대를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뭐 2차 저차 다 타봤지만 결국에 나이를 먹고 좀 몸이 좀 힘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벌이 수입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결국 주위 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 현기차로 가시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이 아닐까. 한국 사람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 기아차의 특징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